김민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한미 워킹그룹입니다. 오늘 진행했죠? 오늘 이제 이동열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하고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가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언론은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이제 명칭으로 보도를 하는데 정부는 이렇게 국장급 협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은 또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라고 해서 여러모로 또 화제입니다. 왜 이름이 중요해요? 사실 중요한 거는 아닌데 원래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진행된 협의의 핵심 의제는 아무래도 개별 관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개별 관광의 경우에는 미국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는 있는데 또 함께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별 관광 등의 남북 간 협력 사업을 미국의 재가를 전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북한에 줘서는 안 된다는 내부 공감대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예. 지금까지도 북한은 계속 외세에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다. 이런 논리를 들어서 비난해 왔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어쨌든 이름이 뭐가 됐건 오늘 협의에서 그 개별 관광 논의를 하긴 했다는 겁니까? 일단 우리 정부는 북한 개별 관광을 포함해서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이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개별 관광과 관련해서는 이산 가족의 방북을 우선순위에 두는 이 인도주의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즉 이윤 창출이나 이런 걸 핵심에 놓는 이런 관광이 아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망의 회피를 노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뭐라고 했대요? 일단 미국 측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인데요. 이제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는 기자들을 향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웡 부대표는 내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예방을 하고 통일부 당국자 등과도 회동을 할 일정을 이제 소화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런 자리 등에서도 좀 비공개로 의견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나저나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합의를 하더라도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배우자인 리설주 여사와 고모인 김경희 전 조선노동당 비서, 김여정 제1부부장 등과 설 명절 기념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거의 2주 넘게 지금 모습을 비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다라고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최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표결이 이제 진행이 된다든지 좀 복잡한 국내 사정에 이제 매여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미국을 자극한다든지 이런 이제 이벤트는 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제 행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모습을 노출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생각해서 외부 행보를 자제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 지금 건군절도 지금 보도가 안 되는 걸 봐서 조용히 지나갔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군절이 언제죠? 이게 북한 조선인민군이 창건된 날인 건데요. 이날 이제 군사 퍼레이드 등을 통해서 신무기가 공개되는지 여부가 이제 계속 관심사가 돼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신년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전략무기 등의 어떤 깜짝 놀랄만한 뭔가를 꺼낼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기 때문에 또 더더욱 관심이 쏠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 하지만 북한의 관영 매체는 이런 걸 이제 했으면 퍼레이드나 이런 게 진행이 됐으면 원래 이제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도 이제 보도를 할 것인데 지금 보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이유로 건군절 행사를 축소하거나 좀 취소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미국에 대해서 뭔가 이제 추가 위협 카드를 꺼내는 거는 또 미국 시각에서 볼 때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건데요.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 때문에 북미 양측 간의 어떤 교착 국면이 유지가 되는 이런 좀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미 모두 시간이 필요한데 바이러스가 시간을 벌어줬다? 그런 상황인데요. 하하. 문제는 이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겠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최대 우방이랄 수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이제 또 고민이 큰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은 관광객을 북한에 계속 보내고 또 무역 적자를 일부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우회해서 이제 북한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염병으로 양쪽의 왕래 자체가 좀 어려워졌고 이게 이제 다시 경제적인 타격으로 가시화될 가능성도 커졌다고 보는 건데요. 그렇죠. 여기다가 중국 내에서 시진핑 체제에 대한 불만이 또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은 좀 조심스러운 태도로 지금 북중 관계까지도 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우리로서는 이런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좀 활용을 해서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는 게 아닌 이제 다른 방식의 어떤 해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있을 텐데요. 또 국내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좀 남북 협력을 확대해가는 게 중요한 게 오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범시민운동본부하고 개성공단 기업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개성공단 가동을 즉각 재개하라. 그리고 미국은 남북 협력을 막지 마라. 이런 것들이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가 벌써 3년 이상 지났는데 이게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는 피해가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이제 빨리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양대 노총의 상견례입니다. 양대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렇습니다. 최근에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김동연 위원장이 선출이 됐는데요. 김동연 한국노총 위원장이 오늘 이제 오후에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서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이 논의가 끝나고 나서 민주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와 최저임금 차별 적용 등 제도 개혁에 맞서서 공동 투쟁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노동계는 최근 정부가 이 특별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인가하는 것에서 특히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재난이나 재해 등의 이제 비상 상황에서만 허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왔는데 고용노동부가 지금 개정하겠다는 이 시행규칙, 이 개정안을 보면 업무량 급증이라든지 이런 경영상의 사유에 대해서도 인가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문제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는 얘기가 나오나요? 일단 이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요건 확대가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양대노총이 같이 제기한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는데요. 따라서 이 19일에 두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입장을 밝히는 공동기자회견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에 대비해서도 좀 공동 대응을 하자 이런 내용도 얘기가 됐는데요. 뭐 정책 제안이나 후보에 대한 공약 질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국노총은 실제로 오늘 각 당에 총선 관련해서 노동사회정책 관련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노동사회정책 관련 공개 질의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용은? 이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어떤 단결급 보장, 그리고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및 산별교섭체계 확립,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 보장, 그다음에 이제 ILO 핵심 협약 비준, 그리고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가 있는데 뭐 당연하겠지만 주로 재계가 반대하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항목당 각 정당의 입장을 동의, 검토 필요, 반대, 입장 없음 이렇게 표기를 하되 동의하는 경우에는 입법 발의와 개정 목표 일정 등도 함께 이제 적어달라 이런 내용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그 내용들은 이미 지금 여당이 공약했던 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당의 시각에서 보면 이 질의서는 사실상 지금 이제 정책연대의 파트너인 한국노총이 여당이 공약을 지킬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묻는 형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여당에 특히 압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은 한국노총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어떤 좀 노동정책 등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확인한 게 한국노총의 어떤 기준으로 본다면 그간의 어떤 스탠스와 비교해서 좌클릭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또 제기가 된다는 거죠. 네. 경사노위와 같은 사회적 대화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은 없나요? 오늘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 경사노위 참여를 불가능한 상황을 이제 정부가 만들어 놓고 계속 들어오라고 하는 게 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자신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정기대의원대회에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상정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노총의 특성상 이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이 안 되면 경사노위 참여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김명한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따라서 새로운 노정협의회 틀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다양한 층위에서 이런 틀을 구성하자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왜 모교 대화라고 하는 걸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게 이제 모교 대화의 원래 모델이 이제 스웨덴에서 어떤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노동계에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예.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열어놓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모교 대화의 경우에는 노동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와는 결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세균 총리가 언급한 맥락은 정치권 내에서의 어떤 협치를 가능케 하는 그런 모델에 가깝기 때문에 좀 이제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아무튼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 양대노총이 거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정부와 대립하는 그런 그림은 뭐 모두에게 큰 도움은 안 될 거기 때문에 이 정부와 각자의 노력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화의 장은 어떻게든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